네,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이 1월 31일 마지막 날이고요. 우리가 이제 이번 달 살림을 이제 마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변화가 좀 많습니다. 변화가 많은데 그 변화를 많이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일단은 트윈즈 주식회사의 작년 12월부로 시작해서 이제 2달간 매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유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물론 법인 통장, 그러니까 모임 통장의 금액과 우리 자본 부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우선 12월 우리가 조금씩 모았던 금액들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가, 회계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일단은 전달에 비해서 저희들이 수익은 58%, 매출 성장은 62%, 금일 그 매출을 합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부채는 없고, 자산을 한번 볼까요? 잠시만요. 자산은 거의 한 11배에서 12배? 예, 한 10배는 확실히 넘고요. 계산해보면 11배에서 12배 정도 성장한 것 같고,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자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, 우리가 재고 자산도 좀 있고, 재고 자산, 그리고 앞으로 투자 자산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여지라서 저희 법인에서 다음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제 물론 제가 투자를 할 거고요. 그렇게 진행을 되었고, 여러분들이 직접 그 내용들을 보셨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. 이렇게 성장은 지금 현재는 더딘데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. 단기, 장기 속도를 좀 내야 되고, 저희들이 급성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본이 없습니다. 자본이 없기 때문에, 자본이 없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엔터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재고 자산, 그다음에 투자 자산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시드 머니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조직이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,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10원짜리 하나 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자산이지만 폭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고, 이제 앞으로 과제는 어떤 과제가 있냐, 단기적으로는요, 이 매장에서 수익을 높여야 됩니다. 제가 저희 커피 파는데 정신 팔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상품 팔기에 제가 정신이 없고, 각자 영역을 맡은 영역을 충분하게 역량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, 일단 재고 자산을 최대한 우리가 보유하지 않는, 경영학에서는 지트 방식이라고 합니다. 재고 물류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. 물론 투자할 때도 재고는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, 아마 쿠키가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면 1차, 2차, 3차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. 하나하나씩 진행을 좀
과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단기적으로 악성 재고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밀어내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사님들한테 강매 형식으로도 제가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. 빨리 재고를 털어야 되기 때문에 털고 가야 되고, 어쨌든 현금 자산을 좀 많이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한 어떤 상품 리스트들이 그 현금을 많이 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라서, 제가 투자자 개념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겠지만은, 투자자는 글쎄요, 많이 빼먹는 게 그 목적이라서,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우리 법인이 수익을 그래도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비율을 점점점 줄여가는 것이 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, 물론 대표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하고, 각계 역량들마다 지금은 껌파리 장사라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껌파리 장사를 해야 될 시점이고,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자산이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,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협업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다독여야 됩니다. 일단은 회계 파트 부분은 이렇고요. 자, 지금부터는 그 전체적인 브리핑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몇 분한테는 그 내용들을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요.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주 내방한 관광객이 몇 명인가 하는 데이터들이 좀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일단 2020년을 기준으로 했던 4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경주를 방문한 걸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에이펙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도 아마 4천 많이 잡으면 한 4,5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경주를 왔다 갔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그 중에 관광기념품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2020년에 1,761억 원, 23년도에 2,518억이었으니까 올해 한 추로는 한 뭐 3천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. 그런데 이 관광기념품 안에는 이제 그 경주에서 그 만드는 빵, 황랑빵, 뭐 경주빵 등을 다 포함한 수치고, 그 수치 중에 당연히 이제 봤을 때 황남빵이 1위입니다. 1위라서 거의 황남빵이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, 작년께 한 추정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24년치가 한 270억 정도 되고요. 이상복빵이 100억, 10원빵이 한 100억, 채영화빵이 한 100억, 단석가가 좀 아쉽게도 한 25억에서 30억 사이로 매출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게 단순하게 이제 카드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, 실제로는 좀 더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거의 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숙박료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고, 빵류 외에는 이제 외식 쪽에 이제 매출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, 비정상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빵류 등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입장객을 이제 분석해 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 117만 명, 3년 사이에 한 10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. 그리고 입장객들을 보면 동궁과 월주가 약 168만 명, 경주월드가 109만 명, 불국사가 48만 명, 대농원이 43만 명, 황리단길이 의외로 적습니다. 95만 명 정도 되고요. 이런 배경에는 이제 경주시의 이제 입장료가 의외로 좀 싼 부분들이 있습니다. 천마총이 한 3,000원 정도 되고,
동광 올지 한 3,000원 정도. 경주 시민은 무료니까 뭐 물론 그게 안에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어요. 엑스포 공원에 한 54만 명 정도가 내방한 걸로 이렇게 자료가 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저희들이 타겟을 하는 시장은 이제 빵류보다도 부키류라든가 이런 좀 부분들의 데이터가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, 대한민국 전체 쿠키류 시장은 1조 4천억 정도 시장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장을 잘 들어가면 충분히 저희들이 매출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들이 뭐 대만을 갔다 와서 뭐 샌드류를 할지 양갱을 할지 쿠키를 할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타겟은 분명하다. 아직도 우리가 매출 시장에 관광 기념품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먹거리 시장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, 저희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관광 기념품이나 아이디어 상품 뭐 이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사님들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. 여기까지요.